비참한 삶, 사망 선고까지 받은 가수 유열. 놀라운 근황 알고 보니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라디오 프로그램 DJ, 198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라는 노래로 대상을 수상한 가수 누굽니까? 네, 1961년 1월 12일생 64세 가수 유열입니다. 그는 폐섬유증에 걸려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폐이식 수술 후 삶을 기적적으로 되찾았습니다. 그는 과연 완치된 것인가? 그의 놀라운 근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4세 가수 유열은 198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라는 노래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히트곡을 낸 가수이자 라디오 프로그램 DJ로도 활약했는데요. 2017년 이후 유열의 방송 활동이 뜸해지더니 투병 소식이 전해졌고 몰라보게 마른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열은 서울대병원에서 폐 이식을 받아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 한 기자는 폐 이식 수술을 집도한 박쌤이나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와 내과 진료를 담당하는 박지명 호흡기 내과 교수, 그리고 유열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열은 드문 형태의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의 징후가 처음 나타난 건 2017년이었는데요. A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섬유증인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고, 다만 다른 폐질환 흔적일 수도 있어 확진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의사는 일단 지켜보자고 했고 한동안 별다른 증세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폐렴으로 B병원에 급히 입원했습니다. 열은 5일 동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B병원의 의료진은 폐암을 의심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폐섬유증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섬유증은 폐에 염증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폐가 굳는 병으로 폐의 활동 공간이 줄어들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해지면 호흡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일단 발병하면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섬유화 과정을 늦추는 약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갈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유열은 설상가상으로 폐섬유증에 흉막 폐실질 탄력 섬유증이란 질병까지 겹쳐 치료가 더 어려운 매우 드문 사례였다고 합니다. 폐섬유증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 병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 박지명 교수는 금연을 하고 분진이나 매연, 미세먼지 같은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이 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발병 원인을 콕 찍어서 밝혀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열은 금연을 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결국 유열은 사망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유열은 굵직했던 목소리가 얇아지기 시작했고 가래가 목에 낀 것처럼 탁한 소리가 나왔고 무엇보다 숨이 찼습니다. 유열은 2019년 유열의 영화 앨범, 영화 시사회 당시 소감을 발표할 때 이미 숨이 많이 찼다라고 해상했습니다. 동시에 기침이 잦아졌고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금세 지쳤습니다. 나중에는 계단도 오르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고 기운도 없어졌습니다. 공황장애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유열은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아무리 침착하려 해도 두려움과 공포감은 더 심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2, 3개월마다 병원을 찾아 항섬유화 약물을 처방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약물은 병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증세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호흡 곤란은 더 심해졌고 기침도 늘었습니다. 체중은 65kg에서 50kg으로 15kg이나 빠졌습니다. 박지명 교수는 호흡 곤란과 기침, 가래 등은 폐섬유증의 대표적 증세다. 다만 체중 감소와는 큰 관련이 없는데 이는 유열 씨가 드문 형태의 폐섬유증이어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폐섬유증은 평균 생존율이 3, 4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유열은 B병원에서 약 5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요. 평균 생존율은 넘겼지만 건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호흡만 유지할 정도였지요. 폐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유혈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식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유혈의 아내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연명치료 의향이 있느냐고까지 물었습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였죠. 하지만 유혈은 기적적으로 폐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5월 유혈은 서울대 병원을 찾았는데요. 박세민아 교수가 포함된 서울대 병원 폐 이식팀이 뛰어나다는 소리를 들은 데다 지인이 2년 전 이곳에서 똑같은 폐 이식 수술에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당시 상황에 대해 박지명 교수는 하루하루가 응급 상황이었다라고 해고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어려워 에크모라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박 교수는 버틸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봤다. 그 전에 내사자 장기가 나와야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혈은 한때는 2, 3일을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체중은 40kg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럴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혈과 가족은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걸까? 그해 7월 내사자 장기가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돌연 장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낙담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다행히 행운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마 후 다시 건강한 폐가 확보됐습니다. 박세민아 교수는 혈액형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수혈 환경이 가장 수월한 AB형은 3개월 정도이고 A형과 B형은 6개월, O형은 1,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혈은 다행히 AB형이었습니다. 덕분에 곧바로 폐 이식이 가능했던 것. 박 교수는 사후 장기 기증이 더 활발해지면 그만큼 대기 기간이 줄어들어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취 시간 1시간을 포함해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양쪽 갈비뼈 사이로 10에서 12cm 절개해 장기를 이식했습니다. 수술 결과는 아주 좋았고 인공호흡기도 이틀 만에 뗐습니다. 하지만 당장 걷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늘려 호흡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재활 훈련을 시작했고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재활 치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유혈이 스스로 걸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한 달 후에는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월이 되자 몸이 좋아졌고 폐 기능도 60에서 70%까지 회복됐습니다. 오랫동안 말할 수 있게 됐고 원래 목소리로 돌아왔으며 식욕도 좋아졌고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어떤 이의 장기 기증으로 살아난 유혈은 자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후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박세민아 교수는 폐를 이식한 후 1년 동안 정상 유지되면 잘 적응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혈은 폐를 이식받고 10개월이 지난 상태인데요. 박 교수는 현재 추이로 보면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낙관했습니다. 폐 섬유증에 걸려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던 유혈은 선고 당시 절망적이었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독교 신앙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난 것은 기적이라며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 기도가 큰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유혈의 아내는 남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교수님이 수시로 들러 살폈다. 정말 감사하고 든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교수는 유 씨는 정말 모범적 환자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다.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수술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하는데 유혈은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걸으려고 했고 식사를 챙겨 먹으려 했습니다. 유혈은 수술 직후부터 감사 일지를 썼습니다. 매일의 삶이 감사하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폐를 기증해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은혜를 갚기 위하여 저와 제 아내도 사후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혈은 15세 연하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비참하고 최악의 건강 상태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낸 유혈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완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에 복귀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의 글을 참고하고 성창일TV의 견해를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TV였습니다.